조금 달라집니다.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편차에 따라서 실외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쓱싹 전문가 이문화입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크게로 봐서는 스탠드하고 벽걸이하고 천장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대부분 공간이 협소한데 작은 데는 벽걸이형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조금 있고 좀 넓은 데는 스탠드 에어컨을 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천장형이 많이 사용되는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요. 그래 이제 한번 설치하면은 떼서 다른 데로 옮기기가 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면적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방 제곱미터로 이제 보통 요즘에 나오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평수가요. 그러면 그 수치에 맞게 원래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열이 발생되는 물체가 있을 경우에 그 열이 발생되는 양만큼 더 추가로 에어컨을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엌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를 할 때는 그 가스 렌지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까지 감안해 가지고 설치하기에는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이제 배제를 조금 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0평 이하에서는 15에서 17평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0평형 이상일 경우에는 17에서 19평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방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5평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5평에서 7평 사이로 쓰죠. 그래서 6평이나 7평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에 요즘 나오는 유리전은 뭐 4중창에서 6중창 이렇게 유리가 여러 겹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구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겹이나 2겹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을 많이 뺏겨요. 그래 이제 상가나 아니면은 가정집도 통유리로 돼 있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많은 경우에는 열 손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평수를 1.5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주택 같은,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옥상에 있는 경우, 옥상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옥상과 가까운 그 집일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평수를 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옥상에서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조금 달라집니다. 이 가정집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업소 같은 경우는 열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 개방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인 경우를 예를 들면, 옷가게는 대부분 현관문을 개방을 많이 해둡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2배 정도 하셔야 됩니다. 평수에 2배 정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방에서 열을 쓰면은 에어컨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가장 서 있는 위치, 가장 많이 서 있는 위치에다가 벽걸이 에어컨 6평짜리 써서 바람을 직접 쏘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홀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나오는 열을 감안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실외기에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모터가 돌아가요. 실외기에 모터가 돌아가는데 그 모터를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가장 많습니다. 실내 온도 설정에서 설정한 값에 가까우면 실외기의 모터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실외기 모터가 100이라고 봤을 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나눠지면 만약에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편차가 나면 100%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설정 온도하고 실내 온도하고의 편차가 2도 정도 편차가 났을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약간 높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온도가 맞으면 실외 모터가 많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가 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전기료를 계산하실 때. 그래서 가정용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안 하시면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는 게 좋고요. 업소용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설치를 해보고 하면 정속형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있어요. 방에서 그 아이가 공부하는 방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인버터하고 정속형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많이 나지가 않아요. 이제 정속형하고 인버터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정속형은 실내 온도 편차에 따라서 실외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정속형은 실외기가 100% 돌아가요. 모터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의 최대 100%를 계속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의 편차량에 따라서 실외기의 모터를 퍼센테이지로 나눠 가지고 돌려요. 10% 단위로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 편차가 없으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키면 온도 편차가 많기 때문에 에어컨이 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실내 온도가 맞아지면 실외기 돌아가는 회전수가 떨어질 거예요. 인버터는 자기 스스로 온도 편차에 따라서 실외기를 많이 돌리고 적게 돌리고를 컨트롤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평수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달로 따지면은 뭐 많이 해야 한 5,000원?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전기료가. 그런데 이제 큰 평수일 경우에는 차이가 많아요. 특히 업소용은 더 그래요. 업소용은 문도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나 뭐를 하기 위해서 열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에 온도 편차가 심해요. 가정용보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편차가 심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실외기가 정속형 같은 경우는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온도 편차에 따라서 실외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소용이 요즘에는 인버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